5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먼저 주니까 선급금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경일상사한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줬대요. 주는 어음, 지급어음. 왜 지급어음 써도 되냐면 원재료 살 거잖아요. 원재료는 만들어서 팔 거죠.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양쪽에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뭐 종종 물어보시냐면 거래처 언제 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계정 과목 나오면 거래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급금에 썼으면 선수금에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급어음에 썼으면 받으러음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적인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시험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8, 90% 정도는 구별하거든요. 이거는 써야 될 거,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시험장 갔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모르면 쓰세요. 그건 괜찮아요.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건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 200, 그 다음에 보통 예금 2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번 또 나왔죠? 주식.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고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변에 자본금 500, 그 다음에 당좌예입했대요. 당좌예입했으면 당좌예금 5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쓰셨죠? 10만원 쓰셨죠? 그러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 부연 설명은 드릴게요.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저기 500만원짜리 500만원 받으면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예요. 맞죠? 일명 또이 뭐 본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익도 안 난 상태에서 10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익 없는 상태에서 돈 쓰면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500짜리 500에 발행해서 이익 난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현금으로 얼마를 썼어요? 10만원 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신주 발행비 저희는 안 써요. 신주 발행비 언제 쓰냐면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근데 저희 시험은 무조건 창업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신주 발행비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신주 발행비 치면 뜨죠, 거기에 신주가. 그래서 그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처음에 초반에 창업할 때 쓰는 건데 저희 시험은 이미 창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2번 매출처 나오면 800번대입니다. 매입처 나오면 5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삼성카드. 그 다음에 63번부터 어디까지냐, 66번인데 죄송한데 66번이 두 개예요. 제가 번호를 잘못 써서. 그래서 66번 두 개입니다. 그래서 63번부터 66번이 거기 지문에 보시면 9월 25하고 9월 28 있죠? 그래서 9월 28일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6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제품의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매출의 과세예요. 그리고 원재료의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의 과세입니다. 요거는 안 변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신세계.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이거 옛날 문제라 다 부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00만원어치 팔았죠? 그 다음에 세금은 10%, 부가세, 예수금 30. 그 다음에 100만원은 어음 받았대요.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받았대요. 현금 230. 다음에 64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로카일시 내국신용장,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영세 태영부. 대변에 제품 매출 그리고 꼭 계산기 있으셔야 됩니다. 100개고 하나당 만원이래요. 그러면 1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100. 그 다음에 세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영세라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500cc랑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 아니면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0cc 넘었으니까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 울산, 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반하는 과정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 16만 5천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합치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요, 돈은 뭘로 했냐면 외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금 줬죠? 현금 16만 5천원. 그래서 불공은 꼭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번 원재료의 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원재료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은요, 무조건 매입의 과세예요. 66번은 날짜로 할게요. 요게 두 개니까 9월 25일. 그래서 9월 25일 보시면은 매입과세의 서울 상사부.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세 별도. 그래서 원재료 2200에 세금 220.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거 2000에 200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2000에 20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거 유심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어떻게 하셨냐면 3월 10일 날 수취한 약소금을 배서했대요. 배서 나오면 받으러움이고요. 저희 금액 없는 건 다 10만원으로 통일할 겁니다. 군중물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줬겠죠? 2410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래는 찾아야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3월 10일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할 거라고요?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카드, 법인카드. 그리고 마지막 줄에 비품. 저희 헷갈릴까봐 비품으로 쓰라고 준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결론은 매입에 카드로 샀으니까 카과 구연상사. 차변의 비품.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두 대의 단가 200입니다. 그러면 단가는 한 대당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400으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도 실수 은근 잘해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200이라고 보이니까 그냥 200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가예요. 우리 단가는 뭐예요? 한 대당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두 대니까 400. 그 다음에 세금은 40. 그러니까 종종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것도 틀렸나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지문 갖고 장난치거든요. 종종. 그래서 급하게 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440 하나카드.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7번부터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67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그래서 67번부터 71번까지 일반 점표입니다. 40분에 맞출게요. 67번에 별표 3개, 제가 별표 3개 치라 그러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어렵던가, 하나는 자주 안 나오던가. 근데 얘는 후자예요.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뭘로 해야 될지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닌지라 그건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67번. 일단 의제 매입세액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입세 개정 과목 뭐라 그랬죠? 매입세 개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35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35만원,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어려워요, 이분계. 제가 봤을 때 이분계를 일단 뭐 보는 건 둘째 치고 시험장 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인원은 10% 미만?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67번.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세액 할 때 제가 요거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면 원재료의 일부를 세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고 대변의 원재료가 자산의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 원재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재료 중에서 일부를 부가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가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재고자산, 얘를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를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68번.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고 이 원재료의 일부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건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면세 중에서 일부를 부가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원래 원재료지 매입세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의제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간주. 그래서 얘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재료인데 부가세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부서. 우리 판매부서 월급은 급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60.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게 예수금이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75,000원에 6만원에 12만원에 85,000원에서 예수금 34만원. 왜 대변이냐면 남의 돈이기 때문에 부채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180만 5천원에다가 145만 5천원을 더하면 326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이면은 500번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9번 토지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의 뜻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2억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있었던 토지 1억 2천짜리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해서 얼마 줬죠? 4천만 원 줬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억짜리 가지고 오는데 1억 2천하고 4천에서 총 1억 6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겠죠. 왜냐면 2억짜리 들고 오는데 1억 2천하고 4천에서 1억 6천 들었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왜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가 유형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형자산 관련돼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유형자산 관련돼서 이익이나 손해 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해 봤을 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났을 땐 유형자산 뭐요? 처분 이익.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해 났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보세요. 아니죠. 2억짜리 갖고 온 거죠. 네. 네. 4천. 네.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2억짜리를 갖고 오는데 1억 6천만 주고 갖고 온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2억짜리를 들고 오는데 1억 6천만 줬어.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 본 거예요? 4천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부족분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왜냐면 내가 그만큼 4천만 원을 덜 주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출장. 근데 여기는 다 좋습니다. 내용을. 우리 출장 가면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지급금 출장 갈 때는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여비 교통비. 근데 거긴 다 써놨어요. 지문에. 그래서 70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서 20만원 중에서 32,000원 갖고 왔대요. 그러면 32,000원 갖고 왔으면 가서 얼마 썼단 얘기죠? 16만 8천원 썼단 얘기죠. 그 다음에 얼마 들고 갔었다고요? 갈 때는 20만원 들고 갔었죠. 서인.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이 가실 때 20만원을 들고 갔는데 얼마 들고 갔다고요? 20만원. 근데 16만 8천원 쓰고 32,000원 뭐 했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거기 몇 개 남았거든요. 한 16개 정도.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